네, 안녕하세요. 카드메이커 포스TV 대표 연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KCP P4200N 모델입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웹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키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죠. 키인 결제까지 가능한 무선카드 단말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C타입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도 있고요. 자, 리셋 버튼은 오작동을 일으킬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재부팅이 되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IC 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홈이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IC 칩이 망가진 카드들은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스캐너가 뒤쪽입니다.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은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 열어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잡아당긴 상태에서 빼버리면 금방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심칩이 들어있죠. SKT 유심칩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위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여기에는 이제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LTE망 안테나 표시가 떠 있죠. 통신 상태가 어떤지를 이 안테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현재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25년 6월 29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업체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 신용카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NFC 기능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을 보면 여기 애플페이 로고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취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취소 버튼이나 3번에 있는 취소 버튼을 통해서 똑같이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도 2번에도 현금이 있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도 여기도 현금 영수증이 있죠. 똑같습니다. 기능이. 그리고 이쪽에 신용 기능이 있고 여기도 신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6번의 집계 버튼을 통해서 매출을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정정은 숫자를 정정할 때 죄인세도 할 수가 있네요. 정정 버튼을 통해서 숫자도 정정할 수도 있지만 영수증을 재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버튼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쪽에는 용지를 장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지 장착하는 방법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용지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용지를 이렇게 투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용지를 밖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절단은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도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카드를 투입할 때는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넣는 데가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금액을 눌러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3,0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용지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다시 한번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5만원 이상부터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 여쭤봐야 되겠죠. 자, 52,000원.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죠.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3개월로 거래가 되는 거겠죠. 3개월로 해볼까요?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자, 서명은 고객님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수증에 출력되는 농도도 굉장히 진하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카드 빼고요. 자,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2번 있죠. 2번에도 숫자 2번에도 3번입니다. 3번에도 취소 버튼이 있죠. 똑같은 기능입니다. 3번을 눌러볼까요? 이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볼게요. 이때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아이스칩을 이렇게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자, 직전거래입니다. 3번이죠. 자, 카드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투입하면 취소가 진행이 되죠. 자,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취소가 됐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2,00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000원짜리가 있었죠?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는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직전 거래가 아니죠. 마지막에 거래한 카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닌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이유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금액을 눌러달라고 하죠. 금액이 얼마였나요? 3,000원짜리였죠. 3,000원짜리. 그 다음 입력. 자, 원거래 매출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제 결제한 카드라고 한다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통해서 어제 날짜 28일인가요? 8일로 정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이 29일입니다. 29일 날 결제했으니까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거래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원거래 승인 번호가 여기 있죠. 만약에 승인 번호를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면 승인 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취소가 되면서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00원 취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페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페이는 정말 쉽게 결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무선카드 단말기 가까이에 터치를 하면, 가까이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보면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갖다 대볼까요? 잠깐만, 이렇게 갖다 대되나요? 됐죠? 자, 가까이 대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금액을 누르라고 뜰 거예요. 자, 스마트폰, 삼성페이 결제하는 스마트폰 뒷면을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보면, 자, 이렇게 결제 금액을 누르라고 합니다. 자,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앞에다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자,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도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결제해볼게요. 3,580원. 결제가 되면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네, 결제가 진행이 됐네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쪽.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3번이고요. 자, 다시 한번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취소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보면
바로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500원입니다.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QR 결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QR 결제가 바로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이버페이 여기 있죠. 네이버페이 클릭해보면 자, 여기서 비밀번호를 누르면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맹점주는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스캐너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읽혀볼게요. 이렇게 읽혀볼까요?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세요로 되어 있죠. 금액을 3,200원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3,200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알림 문자가 뜨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3번에서 결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3번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다시 한번 QR코드를 읽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R코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그러면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고 떴죠.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바로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상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200원 취소가 됐네요. 방금 보여드린 게 바로 뭐냐면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QR코드 결제 방식은 네이버페이였습니다. 네이버페이.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네이버페이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때 아이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여기 현금 버튼을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눌러볼게요.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어떤 고객께서 여러분 매장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고객이 바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때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이 3만 원이 됐네요. 자,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겁니다.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은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2번 현금 거래 취소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눌러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었으니까 1번이겠죠? 자, 이때 다시 한번 고객의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휴대폰 번호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얼마였나요? 3만 원이었죠? 그러면 자, 원거래 매출일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발행했으니까 29일이 맞죠? 그 다음에 자, 오늘 맞으니까 입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번호가 나오죠. 현금 영수증에도 이렇게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승인번호 9자리를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95네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거래 취소가 맞죠? 1번입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거래가 마이너스 3만원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키인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키인 결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키인 결제는 비대면 결제입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키인 결제를 하는지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1번 버튼 신용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될 겁니다. 유효기간 나오죠?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래금액, 그 고객이 만약에 12만 원을 결제할 일이 있다. 그러면 12만 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할부 개월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됩니다. 자, 서명은 고객이 할 수가 없겠죠. 가맹점주가 서명을 하게 되면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카드 번호를 제가 임의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정확한 카드 번호가 아니니까 결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IS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결제가 안 됩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으면 카드를 집어넣을 때는 IS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때 이런 멘트가 뜹니다. IS 카드 처리 오류. 카드를 잃기 위해서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멘트가 나왔을 때는 카드를 빼십시오. 그리고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이게 마그네틱이죠.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여기 끼우는 데가 있죠. 끼운 다음에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주면 거래금액 눌러달라고 떴죠. 거래금액을 눌러주시면 돼요. 3,256원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그네틱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직전 거래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자, 직전 거래 취소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IS칩을 유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또 나오죠. 그럼 카드를 빼시고요. 카드를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긁어주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을 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KCPP 4200N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요. 네,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NF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요. 애플페이 결제하는 아이폰을 여기 이쪽 화면에 터치를 합니다. 대볼게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영수증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요. 네,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NF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요. 애플페이 결제는 아이폰을 여기 이쪽 화면에 터치를 합니다. 대볼게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영수증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